네, 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네, 늘 오는 동네 형님 딸기 하우스, 네, 참고 놀러 왔어요. 지금 뭐 딸기는 수확 다 끝났고 이제 뭐 8월 중순 그때부터 모종 관리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토양 세척, 토양 뭐라 그럴까, 토양 뭐 살균 작업 중인가. 그래. 아우 똥개 새끼 저거 깜짝이야, 갑자기 떠들. 조용히 시켜. 똥개 새끼. 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자. 그래요. 열심히 해야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성실, 부지런한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뭐 가장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애로부터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왔지, 국민들은.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국민들은 죄가 없어. 국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는 기득권층, 뭐 국회의원, 이 나라를 뭐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다 나라 팔아먹고 나라를 갖다가 위기로 몰아놓고 있는 거지. 국민이 무슨 죄가 있겠냐. 하지만 또 국민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그런 사람을 선택한 또 국민도 또 죄가 있지.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자기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뭐랄까,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좀 많이 휘둘린 감이 있지. 선동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서 선동질을 당했고,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결정을 내린 게 또 국민이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뭐. 나도 뭐 필요하면 책도 사다 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 연도 숫자, 내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내가 또 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그래서 뭐 숫자에 대한 그런 거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려고 해. 내 숫자 개념도 없고 그래.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시골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호미자루 들고 지슴, 잡초 제거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소부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소부화 있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여름 떼약볕에서도 그러니까 다음 해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또 여름철,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또 수확을 거둬들인 걸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봄, 여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가을에 수확해서 벌어들인 거를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미는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연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먹고 살고 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배짱이는 뭐해? 개미가 여름철에 한참 땀 흘리고 일할 때 배짱이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뭐 기타 연습합니다. 기타 당가 띵띵띵띵 드르륵 뭐 로망스를 친다든가 엘리자를 위하여 그런 걸 친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간 뭐 기타 연습하고 자기 뭐 발성 연습하고 해가지고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봄, 여름에 이제 수확해가지고 걷어들일 그 곡식이 없지, 양식이 없지. 왜? 그때까지 맨날 기타 치고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뭐 하도 뭐 춥게 지내고 막, 겨울철에 찬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고 그런 경우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소부화에 개미와 배짱이 하면은, 개미는 근면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따뜻하게 지낸다. 그리고 이제 배짱이는, 뭐 남들 열심히 일할 때 쳐놀다가 겨울에 굶어 뒤지거나 동상 걸려 뒤지거나 힘든 겨울을 보낸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이소부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 각색을 했지.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그 이소부화는 그래. 개미는 태어나서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봄에 씨앗 뿌려, 여름에 떼약볕에 일해,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겨울에 세금 내고 나니까 이거 뭐 저축할 돈도 없고 내년에 쓸 농비 여유 자금도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또 씨앗, 농협에 대출 받아가지고 또 씨앗 뿌려. 여름에 또 떼학 끝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개고생하면서 농사지어. 가을에 농협에 대출 받은 거 갚고 생활비 하고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이거 뭐 겨울 지나고 나면 또 내년에 또 농사할 돈이 없어가지고 또 농협에 또 대출을 빌려가지고 또 농사를 지어. 그럼 무한 반복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배짱이는 뭐야? 고난이 있지. 힘든 시기가 있잖아. 다 애수가들은. 여름철에 손톱에 피 흘려가면서 손톱에 굳은 살 베겨가면서 손톱에 피 나면서 기타 연습하고 폭포수에서 발성 연습해가지고 득음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송소희 같은 국악 소녀가 될 수도 있고 BTS 같은 글로벌적인 뮤지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성공을 했다는 요즘에 그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 맹목적인 열심히는 의미 없지 않나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갈 거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내 것으로 습득을 해서 몇 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 완성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뭐 단순하게 그때 그 해에 농사해서 수확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좋아져가지고 그 해만 이제 농사의 소득이 반짝 올랐다가 다음해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또 힘들어하고 또 몇 년 또 힘들어하다가 또 다음 또 어떨 때는 농산물 그 재배를 했는데 그때는 또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좋아져가지고 또 숨통이 또 트이고 이런 생활이 반복적인 생활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 국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농사는 좀 암담하고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뭐 10년 주기설이라고 있어. 10년 주기설. 이게 사이클이 10년 동안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또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이게 또 대박 맞을 또 농산물이 있지. 또 그걸 바라보면서 또 농사를 짓기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금 뭐 농사에 모든 자기 자본 자산을 전력 투구해서 과연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도시에서 이제 공무원 빼고는 대부분 공무원이 더 심하지.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살아가는 사람이면 돈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경제적인 여유적인 경제를 통한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뭐 그래 단순하게 그래 길거리에 있는 뭐 거지가 아닌 이상 오늘 어떻게 뭐 누가 뭐 돈 많은 줘가지고 하루 뭐 배불리 먹고 다음에는 뭐 좀 굶고 뭐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라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 나가잖아. 그리고 또 꿈을 꾸잖아. 나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미래는 창대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농업 글쎄 그 몇몇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제 처음 뭐 나처럼 뭐 맨몸으로 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농사만 전업으로 해가지고 성공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투잡을 뛴다든가 다른 일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농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는 돈을 달고 살죠.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하지만 돈은 벌고 싶다 그러더라고. 정치에는 관심 없는데 돈은 벌고 싶고 세상 굴러가는 거는 관심 없는데 돈은 벌고 싶고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어떤 정책을 하는 거에서는 관심 없는데 돈은 벌고 싶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다른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데 나는 돈을 벌고 싶고, 그래, 그래. 모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모든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 하지만 돈은 벌고 싶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든, 그냥 월급만 제대로 딱딱딱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 내가 하고 있는 장사만 잘 됐으면 싶고, 내가 하고 있는 농사만 대박 나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고, 그렇지. 그런데 그럴 순 없어. 돈은 벌고 싶고 외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단순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 뭐 문재인이나 아니면 일부 국회의원 어떤 사람들의 정책이나 어떻게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지금 같은 그 쓸데없는 그런 문제로, 한일 문제로 인해서 더 경기가 더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 근데 일단 뭐 상위 뭐 10%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은 미미하겠지만 일반 국민, 대다수 국민들은 삶이 좀 더 많이 힘들어지겠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여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세금 인상, 주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의료보험, 모든 세금에 대한 인상, 돈은 벌고 싶어. 하지만 세금은 존나고 걷고, 부동산 가격은 샀을 때보다 많이 좀 떨어지거나, 샀을 때 뭐 다시 되팔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샀던 시세만큼 또 돈을 못 받는 것 같고, 못 받을 것 같고, 또 뭐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지만 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다 보니까 고민이 많지. 사람들마다 돈은 계속 벌고 싶은데 나가는 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많고, 또 생활 수준은 높지. 또 보고 듣고 살아왔던 그 소비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소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쓰는 거는 뭐 평소대로 쓰는데 소득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돈의 가치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돈은 벌고 싶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돈의 가치, 그걸로 인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수출이 잘 안 되면 기업도 힘들어지고, 수출이 잘 안 되고 회사에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적게 벌다 보면 또 인원 감축도 일어날 것이고, 또 가게 뭐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풍요롭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사람들이 가게 가지고 삼겹살도 사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사도 힘들어지고, 근데 또 돈은 벌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하는 일은 돈을 벌고 싶은데 딴 일은 관심 없어. 난 정치에는 관심 없어. 근데 돈을 벌고 싶어. 그런 것처럼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국내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책하는 거,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 뭐 금리 인상할 때와 금리 인하될 때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나 미치는 영향,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지 돈을 벌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리고 뭐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나의 재산도 지킬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애껴 쓰고 아나바다 운동하고 아나바다 운동하면서 애껴 쓰고 계속 돈을 적금한다 치더라도 지금은 제로 금리라고 얘기하잖아. 제로 금리.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신문에서 보니까 뭐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네. 은행에 넣으면은 아이고 또 내 돈을 또 내는 경우가 있지.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이 1980년대? 1988년인가? 1990년 이전부터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면은 거의 뭐, 지금은 2019년도니까 거의 30년 돼가네? 30년 돼가나? 20몇 년 돼가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뭐 그런 말이 나도는 거 보면 20, 30년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일본의
일본의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또 답습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일어난 것 났죠. 부동산 거품. 그것도 이제 미국을 뛰어넘으려다가 미국의 제재를 당해서 박살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거품도 일어났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는 뭐 미국하고 잘 지내야지. 안 그러겠어? 그 1등 형아 아니야? 1등 형아. 그런 것처럼 돈, 맹목적인 열심히 아무 의미 없다. 자기가 그림을 그려 나갈 줄을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그려 나가야죠. 또한, 돈은 벌고 싶은데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면 돈은 못 벌어요. 세상을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 그런 걸 알아야지 돈의 흐름을 이해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아셔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어디 뭐 지나가다가 돈벼락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나가다가 어디 뭐 돈 떨어뜨린 거 어떻게 주스 안 뜯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또나 뭐 토토, 로또, 연금 복권 뭐라도 해야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행운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뭘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은 그냥 도둑놈 심보인 것 같고 그래.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시점으로 국내 정세,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러면 돈은 절대로 벌지 못합니다.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정치, 경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돈은 절대로 못 벌어요. 알아야지 돈을 벌지. 안 그래? 앞으로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습득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저점인지 아니면 이 이상 더 떨어질 것인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잖아.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 가격인지 중간에 허리춤에 있는 가격대인지 아니면 지금 2019년 7월 21일 이 상황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가격인지 자기가 평상시 그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대처를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집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도 지금 살 것인가 더 떨어져서 살 것인가 막연하게 또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 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또 남이 말한 말이 진리는 아니잖아. 여태까지 우리 민족은 남이 무슨 얘기하면은 자기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남의 말에 의존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사기를 당하고 헛다리 짚고 뒤통수 맞았다 배신 당했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든가 토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늘 생각을 하고 늘 관심을 갖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나라 지금 웹 잘 되어 있잖아. 웹을 켜가지고 전국 구 단위, 동 단위 이렇게 보면은 뭐 아파트 뭐 현재 실거래 가격 같은 거 다 잘 나오잖아. 그리고 뭐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들 교육상 어느 지역을 타켓을 잡았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뒷차 타는 거지. 뒷차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남들보다 비싸게 산다든가 그런 가격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대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무조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뭐 남들 뭐 어디 뭐 재건축하고 어디 아파트 뜨면은 그거 청약 넣어가지고 사야 되겠다, 빚내서 사야 되겠다, 막연하게 뭐 남들하고 분위기 봐가면서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다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잖아. 땅도. 근데 이게 경험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거기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자기가 피부로 느껴야 돼.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지. 모든 사람 모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부동산에 뭐 토지에
상가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큰 물건으로 덤벼들지는 않잖아.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그리고 그런 방법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시스템, 공학적으로 만들어야지. 안 그래? 그냥 감성에 의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왜냐면 남는 게 시간이잖아, 공무원들. 특별하게 뭐 일반 직장인들보다 그 정신적으로 뭐 지네들 뭐 말로는 뭐 엄청 뭐 힘들다 얘기하지만 그것만큼 꿀 빨고 있는 직업이 어딨냐. 걔네들이 뭐 영업 성과율을 높여야 되냐, 영업률을 높여야 되냐, 안 그래? 매출액을 높여야 되냐, 그런 부분은 없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제 오다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걔네가 주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가 일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잖아. 안 그래? 어떠한 신사업을 가끔 있어. 가끔 있긴 있는데 그게 몇 프로나 되겠냐. 그러니까 일반 저기 뭐 99, 89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뭐 아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 그거 옛날에 뭐 고등학생, 내 때는 그랬어. 내 때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공무원하고 경찰을 안 한다 그랬어. 지금의 그때 당시 이제 공무원하고 경찰 들어갔던 애들이 이제 지금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흘러가겠냐고. 싹 물갈이 해야지. 물갈이 싹 하고. 우리나라 공무원 거의 50%는 싹 물갈이 해도 돼. 그 명퇴시켜도 돼. 확 잘라도 돼. 우리나라 공무원은 반으로 확 50% 줄여도 돼. 땅덩어리는 좀 많은데 무슨 공무원이 이렇게 많어. 그리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공무원이 많아봤자 좀 없어. 그리스 연금 이렇게 뽑아먹는 그런 사람들밖에 더 있겠냐. 어쨌든 돈은 벌고 싶고 정치는 관심 없고, 그러면 돈은 평생 못 번다는 거. 그리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이유를 알고 열심히 해야지. 목적을 알고 열심히 해야지. 잡초 열심히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생산량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 근데 이제 생각할 시간이 없지. 왜냐면 석 키워야지, 포도 해야지, 사과 해야지, 논농사 해야지, 남들 하니까 고추 심어야지, 감자 심어야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그 일 쳐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 근데 돈은 벌고 싶지. 딜레마야? 딜레마에 빠진 건가? 부동산이든 토지든 자기가 하는 일이든 어쨌든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남의 말 듣지 말고. 남의 말은 참고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세요. 머리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쉬는 시간이 왜 필요하겠어? 나무를 하나 벨 때 도끼를 300번 팰 때 잘 베어지겠냐? 도끼질 10번 하고 도끼는 한번 갈고 또 도끼를 패는 게 어떤 게 이제 나무를 빨리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적대고 그냥 힘으로 그냥 도끼나 갈지도 않고 그냥 쎄라 패다가 나중에 자기 힘, 자기 체력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도끼들 힘조차 없어가지고 나무로 못 배 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면서 개인의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 그게 한 단계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 쉬면서 도끼나도 갈아가면서 담배 한 대 피워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거 각도를 어떻게 재가면서 때려 팰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돈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서 남들 부동산으로 아니면 토지로 상가로 임대사업으로 어쨌거나 돈 벌었다고 하면은 부러워만 하는 거야. 존나게 배 아파만 하는 거야.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고 너도 그 사람한테 배워 가서, 아니면은 밥 한 끼 사주거나 아니면 옆에 붙어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노하우를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서로 윈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뒤에서 좀 돈 벌었다고 하면은 오만 음해를 다 하고 다니면서 뒤에서 뒷담화 까고 앞에선 헤헤거리고 있다가 저거 씨발 망해라 망해라 속으로 그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조선놈의 새끼들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말에서 하는 거야. 돈 벌고 싶으면 정치, 경제, 국제관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다 생각하기 싫고 돈만 벌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얘기지 뭐. 결론은 뭐 안 그래? 참고하라는 거지 뭐. 다 알잖아. 다 아는데 그냥 내가 그냥 복습적인 차원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